로 되어 있는 애들은 숫자가 작으면 높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도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근데 요 세 개는 인터럽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가장 높은 인터럽트고 그 다음이고 이제 이런 어떤 순서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소스 코드 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인터럽트를, 그러니까 나는 시스틱이 가장 높은 인터럽트를 갖게 하고 싶다. 그럼 하드 폴트 바로 다음 인터럽 그 순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밑으로 내리고 뭐 그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까 이제 그 마스크 레지스터에 보면 런타임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런타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NMI하고 하드 폴트를 제외한 모든 인터럽트를 마스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비트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이제 요 하드 폴트 이상, 이 이상의 숫자를 가진 모든 인터럽트가 마스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사실 발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있는 이유가 뭐 사실은 이제 그 OS 같은 걸 동작시킬 때 우리가 뭐 크리티컬 섹션이나 그 세마포 같은 걸 구현할 때 이제 이런 걸 사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폴트 마스크는 그 NMI를 제외한 모든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보면 여기 NMI를 제외한 나머지 하드 폴트마저도 발생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베이스 프라이어티라고 해서 요 레지스터에 이 베이스 프라이 레지스터는 여기에 적혀 있는 값과 그 같거나 이거보다 큰 모든 인터럽트를 마스크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베이스 프라이를 뭐 5로 뭐 6으로 정했다. 그러면 6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이 전체 인터럽트가 발생을 안 하는 거죠. 그 이상 인터럽트만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런 레지스터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썸2가 사실 이제 ARM 버전 6에서 처음으로 그 소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썸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비트 숫자가 원래 32비트 명령이 아니라 16비트 명령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메모리 공간을 굉장히 그 절약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였지만, 기존에 사실 문제가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썸 모드로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ARM 어떤 아키텍처 상황에서 아키텍처 구성상에서 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그런 어떤 그 프리빌리지 모드로 돌아가게 되면 암 모드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사용자가 썸으로 코드를 짜놓고 막 동작을 시키다가도 인터럽트만 발생하면 암 모드로 갔다가 다시 썸 모드로 돌아오고 이렇게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퍼포먼스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소하게 된 게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당연히 해소가 되는데요. 썸2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프리빌리지 모드나 뭐 유저 모드나 이런 게 구분 없이 썸2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암 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오버헤드가 없어졌고요. 게다가 이제 16비트만 예전에는 당연히 지원을 했고요. 32비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암 모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썸2에서는 32비트 명령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냐면 대부분의 것들은 다 16비트로 동작을 하고 실제로 그 명령을 가져오는 것도 다 16비트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뭐냐면 내가 16비트를 패치를 해가지고 와서 그거를 해석을 해보니 이런 어떤 그 조건들이 맞으면 그 다음 그 16비트를 가져와서 그거를 명령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16비트와 연속되어 있는 하나의 32비트 명령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6비트로 계속 액세스를 하지만 32비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프워드 1, 해프워드 2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메모리 맵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미리 정의된 메모리 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코어 내부에서 메모리 맵 자체를 픽스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칩을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메모리 맵을 바꿀 수 없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칩을 제조하는 이 회사에서 특별히 뭔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벤더가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만 벤더들이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고정된 주소 영역이 이미 할당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코드들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다른 칩에서 사용하고 있던 코드들을 가져다가 이쪽에서 쓰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면들이 많죠. 그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 밴딩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영역에 보면 아까 요 부분이 요 SRAM 부분하고 페리페랄 부분 요 두 군데 부분에서 비트밴드라는 부분이 새로 생겨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뭘 하는 거냐면 비트 오퍼레이션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하드웨어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 주소 영역은 요 페리페랄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공간이죠. 근데 이 큰 공간에서 다만 1MB 공간만 주소 영역입니다. 이 SRAM 공간도 여기서 딱 1MB 공간만 주소 영역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공간은 이 주소 영역을 비트 단위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32MB 그 공간이 어떤 특정한 부분의 그 주소에다가 내가 0이든 1이든 어떤 값을 써주면 그게 이 1메가에 있는 특정 영역의 특정 비트를 0이나 1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장한 거죠. 비트 단위로. 그래서 개수가 좀 그래도 스페이스가 남는 정도인가요? 요게 이제 1메가에 조금 남죠. 조금. 1메가에서 조금 남겠다. 네, 조금 남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컴파일러가 심플해지겠다, 그죠? 컴파일러요? 비트 오퍼레이션 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특정 어드레스에다가 뭐 그냥 세팅하는 코드만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아주 쉽게 어차피 여기에 다 여기가 쓸 게 아니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트 오퍼레이션 자체를 하드웨어적으로 그 굉장히 빠르게 아무런 그 방해 없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 따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원 스텝 오퍼레이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톰 명령이라고 하는데, 아톰 명령.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아무런 방해 없이 비트를 내가 0에서 1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하여간 2천만 번지의 0번 비트는 2200만 번지에 할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200만 번지에다가 0을 넣으면 2000만 번지에 0번 비트가 0이 되는 거고 2200만 번지에 1을 넣으면 2000만 번지에 0번 비트가 1이 되는 겁니다. 1번 비트라고 그러면 2200만 번지에 2200만 4번지가 되는 거죠. 딱 4배네. 1기가 영역에 네. 500메가 중에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4바이트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4바이트 번지만큼 이게 쭉쭉쭉 증가가 되는 거죠. 뭐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계산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비트 단위 오퍼레이션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게 중요한 얘기고요. 재질 없으면은 불러와가지고 꼬마 배가 C로 짜야 되지. 네, 당연히 그래요. C로 짜야 되는데. 네. 물론 그렇게 당연히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리티컬 섹션이나 이런 거를 구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익셉션의 종류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네. 네, 뭐 내용